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학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술집의 역사, 네. 그 가운데 영국 펍과 바의 차이에 대한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갖고 나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은요.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유행하는 술 문화죠. 홈술과 혼술 문화를 발전시킨 이 미국의 금주법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법이 홈술과 네. 혼술을 발전시켰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뭐랄까요 소재인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금주법이라고 하면은 네. 현대사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노블 익스페리먼트다. 그러니까 고귀한 경험이다. 그래서 굉장히 실패한 법령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홈술과 혼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920년부터 1933년이라고 하니까 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네. 난 다음에 직후죠. 네. 그리고 세계 대공황을 겪었던 그 시절하고 같이 지금 겹치는 공황 거네요. 겪기 바로 직전이었죠. 네. 그러니까 33년이라고 하면은 공황하고 겹치는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시작은 공황 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공황 시대에 금주법이 적용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럼 그 시대하고 이렇게 겹쳐가면서 한번 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이 금주법을 공포한 배경이 뭘까요? 예, 이제 첫 번째 이제 개신교의 영향이었고요. 네. 원래 청교도에서 나온 발상인데 원래 고대부터 와인, 맥주 다 마셔왔잖아요. 실은 네. 그 반주 형태로. 근데 이게 19세기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맥주나 와인에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마셨는데. 자연스럽게 마셨던 거죠. 네. 근데 이게 19세기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증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 럼 이런 술들이. 근데 그런 술들이 많이 마시게 되면서 사회적 폐해가 많이 일어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코올이 와인이나 맥주에도 있었네? 이건 금지시켜야겠네?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미국의 금주법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유럽도 전체적으로 약간 금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술과 관련되는 사회적 폐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네. 데에다가 종교적인 역량이 같이 결합이 돼서 네. 지금 금주령을 공포를 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그쵸. 두 번째 이유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1920년도 하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네.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네. 당시 이제 미국이 독일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그 맥주를 만들던 사람들이 대부분 독일계였어요. 그러니까 독일계 미국인들이 밉죠. 네. 그러니까 뭐 당시에도 뭐 맥주로 번 돈 다 독일로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실은 굉장히 차별과 혐오를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계 미국인들이. 이주민들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들 굉장히 경계하기 위해서 금주법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독일인들의 이름이 다 미국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뮬러는 밀러로. 네, 그래서 슈마허는 뭐 스미스 이런 걸로 바뀌게 되고요. 네. 뭐 실은 뭐 지금도 제일 많은 인종이죠. 5천만 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뭐 알고 보면은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뭐 모두 독일계가 만든 거죠. 뭐 버드와이 땡, 뭐 네. 밀러 땡 이런 것들 다. 그게 다 독일계. 네, 독일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럼 금주법이라고 하면은 네. 모든 술, 알코올만 들어가면 그냥 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뭐 예외 조항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요, 우리나라가 현재 그 1% 이상이 술로 현재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 우리나라 현재 미국은 더 심해서 당시 0.5% 이상은 다 술이다라고 정했고요. 술 냄새만 살짝만 나도 안 되는 그런 건가요? 뭐 냄새가 안 나 0.5% 실은 냄새도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금지를 했는데 뭘 금지를 했느냐? 제조, 만드는 거, 네. 유통, 그리고 판매만 금지했어요. 네.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죠. 마시는 거. 그렇죠. 마시는 거는 금주법에서 빠져 있던 거예요. 마실 수 있는 거죠.
예. 아니요, 이게 만들면 안 되고 판매하면 안 되잖아. 마실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금주법이라고 하면 마시지를 못하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세기 최대 실패한 법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금주 효과가 그러면 없던 거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요즘 이제 그 유럽에서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네. 심각한 이제 사회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사재기죠. 예, 네. 뭐냐? 1920년 이 법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인 1919년도까지는 술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술을 다 사재기를 해놓습니다. 네. 뭐냐? 어디서? 각 가정에서. 그럼 술을 그냥 확 엄청나게 많이 집에 창고에 쌓아놓고 있었던 거죠. 예. 아, 참. 그러면은 홈술 문화는 네네. 집에 창고에다가 네. 사재기에서 갖다 놓은 술을 집에서 마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홈술 문화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미국 자체가 마트도 멀고 예. 술집도 동네에는 잘 없어요. 네. 보시면 가야 되기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 홈술이 어쨌든 집에 창고에 쌓아놨던 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더욱더 발전됐던 것은 이 금주법 시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마시는 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여러 명이 함께 마시는 것도 괜찮았습니까?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집으로 초대해서 예, 술을 마시는 거는 문제가 안 됐고요. 근데 이제 매일 집에서 같은 술을 마실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모두 섞어보자 해가지고 당시에 칵테일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칵테일이 이때부터 굉장히 또 발달하게 되고 또 뭐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에서는 참 홈파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홈파티가 이때부터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홈파티 그리고 미국의 홈술 문화를 발전시킨 것은 이 미국의 아이러니하게도 금주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칵테일도 이 시기랑 뭐 그 발달한 게 겹칩니까? 그렇죠. 예, 칵테일의 발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네. 칵테일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네. 뭐냐 제빙기의 발명. 네, 제빙기의 발명이 있고요. 그게 19세기고요. 두 번째가 이 금주법입니다. 금주법으로 다들 술을 이쁘게 만들어서 마셨으니까요. 근데 금주법하고 술을 네. 이쁘게 만들어서 마시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아무래도 몰래 마시니까 네. 더 이쁘게 만들어 먹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긴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음식 같은 거에 너무 맛이 없거나 이러면 된장을 넣기도 하고 겨자를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향신료나 양념을 많이 치게 넣지 하잖아요. 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술이 너무나 조악하고 냄새나고 이상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밀주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그 얼마나 품질이 떨어졌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과실과 이쁜 포장과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칵테일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또 이 금주법 덕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칵테일이면은 왠지 남미 쪽 어느 국가에서 발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군 병사들이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이제 유럽으로 많이 가면서 네. 거기서 유럽의 바 문화를 좀 더 많이 화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칵테일도 많이 알려주고. 네. 그렇죠. 결국 미국에서 시작된 칵테일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로 미군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그쵸. 됐다. 뭐 그거 미군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밀주 유통이라고 하면 보통 네. 이제 우리 영화마다 그렇지만 범죄 조직이 끼어들거나 그쵸.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마피아 같은 곳이 혹시 밀주를 유통시키거나 그런 일도 있었어요? 무조건 마피아가 밀주를 유통시켰죠. 무조건요. 네. 그래서 이 금주법 시대는 마피아가 확 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가 네. 언터처블이라고. 네.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한 영화인데 네. 이 로버트 드니로가 누구 역할을 맡냐면은 당시 마피아의 대부였던 알 카포네 네. 역할을 맡죠. 뭐냐 알 카포네가 당시에 밀주로 돈을 다 벌어서 미국을 통일한 거예요. 이 마피아 세계를. 그게 배경이 그렇게 연기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알카포네가 밀주를 직접 제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들여온 겁니까? 물론 이제 몰래 만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금주법이 약한 주변의 지역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네.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 쿠바 이런 데서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는 유명한 술이 하나 있잖아요. 선인장으로 용설란으로 만들었다는 술 데킬라. 그렇죠. 네. 쿠바는 뭐냐면 사탕수수로 만든 럼이 유명하죠. 그 이 두 술이 금주법 시대에 미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데킬라나 럼이나 미국의 금주법이 그 나라의 산업을 활성화시켰다. 예, 가 되는 거예요. 네. 이 한쪽을 막으니까 네.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포선 효과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히 지금 같은 경우 멕시코에서 술을 갖고 온 루트가 지금 어떤 루트가 되어 있느냐? 네. 마약의 루트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범죄 네. 뭐 알카포네 얘기도 하셨고 마피아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 범죄 조직들이 술 팔던 조직들이 그대로 뿌리가 이렇게 남아서 그러니까요. 그게 마약으로 마약으로까지 연결이 맞습니다. 됐다고요? 네. 이게 왠지 섬찟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함부로 금주법 같은 거 만들면 안 됩니다. 아니 또 그것도 그때 시대의 어떤 배경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금주법이 네. 성공했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어보긴 했어요. 사람이 욕망을 누른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절주를 추진해야 되는 거지 금주 아예 못 마시게 하면 안 되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마피아가 밀주를 유통시키고 이렇게 하면 네. 거기에 따르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었을 거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 이거 안 된다 단속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유통하는 차량을 검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기 당시에 검문하는 경찰이 있으면은 네. 이 밀주를 실은 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카체이서가 이 미국에서 또 문화를 만들어져 가는데 이 따라잡고 따라붙고 하는 이 카체이서 문화로 인해서 네. 미국에 뭐가 생기느냐? 자동차 경주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나스카라고 해요. 아, 미국식 자동차 경주라고 네,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좀 아까 풍성할 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옆구리살 누르면은 뱃살 톡 튀어나오잖아요. 뭔가 규제를 억제를 하면은 다른 데 뭔가 팍팍팍 튀어나오는 게 그것이 바로 이 미국의 금주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식 자동차 경주가 그 밀주 단속에서부터 시작됐다. 네. 술 잡기 위해서. 참 술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게 또 지금은 그때 밀주하고는 관계 없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문화처럼 또 받아들여지네요. 그쵸. 알고 보면 다 이제 뿌리가 여기서 온 것이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술을 전혀 유통도 못하고 제조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 밀주만 성행했다 그러면 대놓고 술은 못 마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술집도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라졌죠. 근데 사라졌는데 어디서 사라졌느냐?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뭐냐? 어디로 갔냐? 다 지하로 갔죠. 그래서 술집이 지하로 간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의 금주법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집이 지하에 있는 문화? 지하로 가는 건물 거죠. 지하로 몰래 몰래 들어가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들 보면 다 지하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는 원래 다 1층에 있었는데 다 지하로 가버렸던 거죠. 이때부터. 그러면 우리 바 같은 게 지하에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네네네. 지하에 바 있는 곳이 많은데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들 히든 바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보면은 바를 들어가는데 앞에 꽃집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책방을 통해서 들어가는 바들도 있고요. 미국에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히든 바 하면 나와요. 검색하면은.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 미국의 금주법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문화를 살려놓은 그런 공간이죠. 별로 좋지는 않은 건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본떠온 건가요? 재밌잖아요. 재밌다. 역사 공부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주법은 언제 어떻게 폐지가 됐습니까? 뭐 어쨌든 사람들이 술을 못 마시니까 더욱 마약 시장도 커져요. 그리고 마피아 간의 싸움도 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밀주를 마시다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뭐 향수나 타이어나 워시액 같은 걸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나오면서 그래서 금주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금주법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놨군요. 네, 그렇죠.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과 이 멕시코의 밀주 루트는 지금 마약 루트로 돼 있고, 뭐 밀주를 수입하던 나라, 그러니까 수출하던 국가 입장에서는 뭐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데킬라 산업, 쿠바의 럼 산업을 또 발전시켰고, 사람들도 맥주를 안 마시다 보니까 무알콜 맥주를 만들게 되는데 이걸 캔에 넣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발전돼서 1935년에 캔 맥주가 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캔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당시에 미국의 금주법 덕분이다. 캔 맥주하고도 여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있군요. 네.
아시면 술이 안 닿는 게 없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드네요. 이게 뭔가 역사적으로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는 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금주법이라는 거 하나의 소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옆구리살 누르면 뱃살이 튀어나온다. 그거를 아유 스트레스 받는데요. 괜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불금의 고맙습니다. 교양 지금까지 네.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라나델 레이의 Young and Beautiful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